안녕하세요. 저는 박동찬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입니다.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 살고 있어요. 벌써 3년째네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노후가 이렇게 불안할 줄은 몰랐어요. 오늘 길에서 노숙자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거든요. 저 사람이 내일의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어쩌면 나중에 이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저처럼 되지 말라는 의미로 말이죠. 3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나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중소기업에서 38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했거든요. 퇴직금도 적지 않게 받았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었으니까 큰 걱정은 없었죠. 물론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그런데 아들 민수가 미국에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아마존이라는 큰 회사였어요. 저도 이름 정도는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죠. 손주들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저희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미국에서는 의료보험도 좋고 복지제도도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도 조금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한국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던 집도 팔고 모든 걸 정리해서 시애틀로 왔습니다. 아들이 렌트해준 아파트는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도 먹고 주말에는 드라이브도 나가고요.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을 때 회사에서 기본적인 영어는 했으니까요. 간단한 쇼핑 정도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그럭저럭 괜찮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언어였어요. 쇼핑할 때는 그럭저럭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에서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특히 은행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는 완전히 헤맸어요.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을 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당뇨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의사는 빠르게 영어로 설명하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의사가 약을 바꿔줬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잘못 복용할 뻔했거든요. 다행히 아들이 알아차리고 다시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했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일일 줄 몰랐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아들이 메더케어라는 보험을 들어줬는데 처음에는 이걸로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건강보험처럼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요. 어느 날 혈압약이 떨어져서 처방전을 받으러 갔는데 약값만 한 달에 $200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26만 원 정도요. 한국에서는 한 달 약값이 5만 원도 안 됐는데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놀란 건 치과와 안과는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눈이 침침해서 안경을 새로 맞추려고 했더니 검사비만 $300래요. 치과는 더 심했어요. 간단한 스케일링 하나 받는데 $400요. 한국에서는 몇만 원이면 될 일들이 여기서는 수십만 원씩 들더라고요. 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제야 자세히 설명해 주더군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보험이 좋다고 해서 공짜는 아니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아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대충 넘어갔던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외로움이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해서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옆집 소음도 시끄럽고 길거리도 복잡했는데 여기는 정말 조용하고 깨끗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조용함이 외로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하고 말아요. 언어 때문에 깊은 대화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동네 정미소나 슈퍼에서 사장님들과 이야기도 하고 공원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아들은 직장일이 바쁘고 며느리 제니퍼는 친절하긴 한데 가끔 문화 차이를 느껴요. 제니퍼는 한국계 미국인 2세거든요. 한국어는 못하고 영어만 해요. 그래서 소통이 쉽지 않아요. 손주들과도 영어로만 대화해야 하니까 깊은 이야기는 못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아들이 회사에 있을 때였는데 혼자서 택시 타고 병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접수부터 완전히 헤맸어요. 응급실 간호사가 빠르게 영어로 묻는데 저는 가슴이 아프다는 것 외에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아들한테 전화해서 전화기를 간호사에게 넘겨줬어요. 아들이 대신 설명해줘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고 스트레스성이었는데 그때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응급 상황에서도 아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요. 며칠 후에 병원비 고지서가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응급실 이용료만 1,500달러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200만 원 가까이요. 매더케어가 일부는 커버해줬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500달러 넘게 나왔어요. 한국에서는 응급실 가도 몇만 원이면 됐는데 말이죠. 그때부터 정말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아들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는데. 아들도 자기 가족 돌보기도 바쁜데 늙은 아버지까지 계속 신경 써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할 때도 그냥 잘 지낸다고만 말했어요. 실제로는 힘든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체면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 했는데 힘들다고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노숙자를 보게 됐어요. 시애틀 다운타운 근처였는데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 또래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있었어요. 쇼핑카트에 짐을 담고 길거리를 걷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도 젊을 때는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 가족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건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의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제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의료비는 어떻게 감당하지? 아들 가족한테 경제적 부담을 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이미 집도 팔고 정리할 건 다 정리했고. 진퇴양난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노숙자가 되는 이유 중에 의료비 파산이 상당히 많다더라고요. 큰 병에 걸려서 치료비를 감당 못해서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나오는 경우요. 그 통계를 보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아들한테 이야기해 볼까 하다가 관뒀어요. 아들도 자기 일하기 바쁜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들이 뭐라고 할지도 뻔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돌봐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정말로 큰일이 생기면 과연 아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들도 모기지 때문에 매달 집값을 내야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자기 노후도 준비해야 하는데 말이죠. 거기에 아버지 의료비까지 더해지면 아들 가족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계속 그 노숙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텐데 지금은 혼자서 길거리를 떠돌고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뉴스를 볼 때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미국 의료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뉴스, 노인들이 처방약을 못 사서 고생한다는 뉴스, 이런 것들이 전부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일로 느껴졌어요. 며느리 제니퍼가 어느 날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혹시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고 대답했어요. 진짜 이유를 말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얘기 같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친구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최근에 무릎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강보험 덕분에 본인 부담금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미국에서 무릎 수술 받으면 얼마나 들까요? 아마 수천만 원은 들 거예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몇백만 원일 거고요. 그 친구는 또 동네 친구들과 게이트볼도 하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국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이미 한국에서의 기반은 다 정리했고 여기서 3년째 살고 있는데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죠. 요즘은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아프면 안 되니까요. 매일 산책도 하고 약도 빼먹지 않고 먹고 정기검진도 꼬박꼬박 받고요. 물론 검진비가 부담되긴 하지만 큰 병 걸리는 것보다는 낫죠. 아들한테는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해요.
병원 갈 때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혼자 가려고 노력하고요.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죠. 한국어로 된 신문을 구해서 읽기도 하고 한국 방송을 인터넷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도 고향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리고 가끔 한국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요. 김치랑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잠시나마 한국에 있는 기분이 들어요. 손주들과는 천천히 영어로라도 대화하려고 노력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천천히 말해주고요. 그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아들한테는 절대 말 안 했지만 요즘 한국 돌아갈 계획을 조금씩 세우고 있어요. 당장은 아니고 제가 정말 많이 늙어서 아들 가족한테 짐이 될 것 같으면 그때 돌아가려고요. 한국에서 혼자 늙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여기서 아들 가족한테 부담 주면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노숙자를 본 이후로는 돈 관리도 더 신경 쓰게 됐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과 연금을 최대한 아껴 써야겠다고 생각해요. 언제 큰 의료비가 들지 모르니까요. 전에는 손주들 용돈도 좀 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도 조심스러워요. 가끔 한국에 있는 집 생각이 나요. 비록 작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거든요. 거기서는 이웃들과 인사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뭔가 소속감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결국은 아들 집이잖아요. 제 집이 아니라 얹혀 사는 거죠. 며느리 제니퍼는 정말 착해요. 저한테 불편한 내색 한 번 안 하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줘요. 하지만 그게 또 부담이에요. 너무 착하니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혹시 제가 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효자라서 저한테 불평 한 번 안 해요. 병원 갈 때도 바쁜 중에 시간 내서 데려다주고 영어 번역도 해주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젊은 사람이 자기 일도 바쁜데 늙은 아버지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니까요. 가끔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날 때 아들 방에서 불이 켜져 있는 걸 봐요. 야근하는 거죠. 집에서도 일해야 할 만큼 바쁜데 거기에 제 일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 정말 미안해져요. 요즘은 아플 때도 웬만하면 참아요. 아들한테 말하면 또 걱정할까 봐서요. 혈압약 먹고 있는데 가끔 어지러울 때가 있거든요. 전에는 바로 아들한테 말했는데 이제는 하루 이틀 지켜보고 심하면 그때 말해요. 그런데 그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혼자 참다가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매번 아들을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병원 가기에는 언어가 너무 부족하고. 정말 딜레마예요. 한국에서는 혼자 병원 가는 게 별일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의사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면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잖아요. 특히 복용법이나 주의사항 같은 건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거든요. 며칠 전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혈압약을 하루에 2번 먹어야 하는데 의사가 바꿔준 새 약의 복용법을 잘못 이해했거든요. 영어 설명서를 보고 하루에 1번인 줄 알고 먹었어요. 다행히 며칠 후에 아들이 알아차리고 약사에게 전화해서 확인했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언어 문제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구나. 특히 우리 나이에는 약을 잘못 먹으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아들한테 의존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한국에서 온 지인이 하나 있어요. 저보다 10살 위인 분인데 역시 자녀 따라서 이민 오신 분이에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넘어져서 고관절을 다쳤는데 수술비가 정말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분 말로는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간병비까지 합쳐서 몇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무서워졌어요. 나도 언젠가는 저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요즘은 집 안에서도 조심조심 다녀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요. 특히 화장실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항상 조심해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조심 사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걱정 안 했는데요. 다쳐도 근처 병원 가면 되고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는 구급차 1번 부르는 것도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참게 되죠. 아들이 가끔 물어봐요. 아버지 한국 그리우세요? 그럼 저는 그냥 괜찮다고 대답해요.
그리우긴 하지만 이미 와서 사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정말로는 많이 그리워요. 한국에서의 생활, 친구들, 익숙한 음식들, 말이 통하는 환경. 특히 아플 때 마음 놓고 병원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 와서야 깨달았어요. 그 노숙자를 본 이후로는 매일매일이 불안해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일은 어떨까, 다음 달은 어떨까, 내년은 어떨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있어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할 일은 없었으니까요. 여기서는 정말 한번 크게 아프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아들이 성실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에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나빠져서 회사에서 해고당하거나 아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어져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집도 팔았고 의료보험도 정리했고. 다시 가입하려면 복잡할 거예요. 나이도 이만큼 더 먹었고.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고 있어요. 건강관리 철저히 하고 아들 가족한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돈도 아껴 쓰고.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한인 어르신들도 많은데.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언어 문제도 있고 의료비 문제도 있고 사회적 고립 문제도 있고. 그 노숙자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저 사람도 젊을 때는 꿈과 희망이 있었을 텐데. 가족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다를까? 물론 아들이 있으니까 저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아들한테 완전히 의존해서 사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자존심도 있고 아들 가족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생각해봐요. 만약에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땠을까? 외롭기는 했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수밖에요.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제 건강은 지키면서요. 요즘은 감사하다는 마음도 가지려고 노력해요. 비록 어렵긴 하지만 아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고 손주들도 볼 수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에 감사하려고요. 그리고 아직은 건강하니까요. 당뇨랑 고혈압은 있지만 큰 병은 없어요. 걸을 수도 있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안감은 계속 있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내일은 괜찮을까? 다음 주는 어떨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래도 살아야죠. 무슨 일이 생기든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면서요. 아들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보다 준비를 잘 하실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요. 특히 언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일상 대화는 되더라도 의료진과의 소통, 법적 문서 이해, 응급 상황 대처.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의료비 시스템도 미리 자세히 알아보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정신적 준비를 하셔야 해요. 외국에서 늙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언어, 문화, 의료, 사회적 관계 모든 면에서 말이죠. 저는 아직도 그 노숙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가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찾아보는데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짐해요.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되지 말자. 아들한테 폐를 끼치더라도 길거리로 나오는 일은 없도록 하자. 그러려면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돈 관리도 잘하고 아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겠다고요. 이제 알았어요. 외국에서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언어도 문화도 의료 시스템도 모든 게 다르니까 결국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노숙자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기서 한번 미끄러지면 저도 저기서 멀지 않겠구나.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살아야죠.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하루 무사히 지나가는 것에 감사하면서요.